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첨부 파일 10페이지 보시면 환적 및 개반 운송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첨부 파일 10페이지. 이야. 그 UCP 620조나 21조 즉 선화증권이나 그 해상화물 운송장 C-웨이빌 보시면은요. 그 아래 있죠.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재한 선화증권의 조항은 무시된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애초에 요 말 자체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무역 영어 때부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 소린지. 실제 시험에도 나왔었죠. 직접 운송 원칙. 맞죠? 해당 국가의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해당 국가에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메이드 인 EU라고 해서 이제 그 한 EU FTA를 적용받고 싶으면 뭐예요? 유럽에서 직접 운송돼야 되는 거죠. 중간에 어디를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원산지 인정해가지고 이제 대외무역법에도 있지만 관세법에도 있습니다. 직접 운송 원칙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직접 운송 원칙의 예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환적항이라고 해서 싱가포르나 뭐 홍콩 이런 데 많이 들렀다 오잖아요. 이런 데까지 지리적인 이유로 그 나라를 경유하는 것까지 직접 운송 원칙이 이제 그 위배됐다라고 해서 원산지를 인정 안 해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들도 우리나라 부산항이 세계적인 허브항이잖아요. 부산항 많이 지나가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갔으니까 직접 운송이 아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것들이죠. 그래서 지리적인 이유에 위하여 이제 그 직접 운송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럽에서 출발을 하여서 예를 들어 이제 싱가폴, 뭐 싱가포르라고 해야 되나요? 맞죠? 뭐가 됐건 뭐 이거 갖고 다 뭐라고는 안 하겠지. 이제 한국으로 온다라고 해서 이제 메이드 인 이제 EU 그 유럽에 이제 그 FTA를 한 EU FTA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여기를 거쳤다 온 거죠. 여기를 거쳤다 왔으면 이제 여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직접 운송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원산지를 부인하기엔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지리적인 이유로 들렸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동네에 그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그 단순 환적 경유 증명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받아오면 돼요. 자, 그래서 뭐요? 이 나라의 그 한국에 잠깐 들린 것으로서 정말 여기서 물건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뭔가 물건에 어떤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뭔가 지리적인 이유로 단순히 경유를 했을 뿐입니다라는 증명서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건 직접 운송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 가장 완벽한 서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한 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요 서류가 어디 있어요? 그럼 말도 안 통하는데 싱가포르 가가지고 이거 받아올 자신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단순 경유라는 것을 뭐 예를 들어 BL에 표기하는 경우 BL에 있어서는 뭐예요? 선적항이 유럽으로 돼 있고 양육항이 이제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중간에 싱가포르는 단순히 경유만 했다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단순 경유했다라는 거죠. 즉 BL 하나에 뭐예요? 여기가 단순 한적항 경유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요. 유럽에서 싱가포르까지 예를 들어 A 선박으로 왔고 여기서 B 선박으로 갈아탔다라고 여기가 단순히 이제 경유 혹은 환적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서류를 보통 뭐라고 하죠? 스루 BL 통선화증권, 통과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통선화증권, 통과선화증권이 뭐예요? 둘 이상의 맞죠? 둘 이상의 운송 수단에 위과하여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통과선화증권이라고 많이 말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복합운송증권과 통과선화증권 차이점에서 분명히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둘 이상의 운송에 위가요. 물론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이 결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운송인이 단일 책임을 지면 우리는 그것을 복합운송서류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통선화증권이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요 대부분의 FTA 협정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지리적인 이유로 직접 운송이 되지 않을 때는 뭐 그 나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증명서를 갖고 오거나 맞죠. 싱가포르 들려서 맞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통과선화증권을 제시하면 그것은 단순한적으로 인정해주겠다. 이것이 지리적인 이유로 직접 운송이 안 되는 경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통과선화증권을 받아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통과선화증권을 받아오면 뭐가 있으면 돼요? 그 선화증권 양식이 그게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단순히 그 경유했습니다는 그 표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선사는요, 통과선화증권 양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엔간한 선사도 다 갖고 있어요. 문제는 포워더가 이걸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포워더라고 하면은요, 뭐 영세기업, 뭐 소기업,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양하죠. 우리가 선사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이상일 거예요. 한없이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 이상일 겁니다. 왜요? 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일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사라고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하지만 포워더라고 하면은 뭐예요? 뭐 사실 그 몰라요. 얼마나 그게 크고 작은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선사에서 오래 일하다가 영세하게 이제 사람 한두 명 가지고 차려가지고, 포워더 자체는 본인이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업력만으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행사랑 똑같습니다. 여행사가 호텔 가지고 있습니까? 비행기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행 보내주죠. 그럼 여행사가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정말 영세한 데도 있고, 맞죠? 하나투어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규모가 큰 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워더는 특히 영세한 데 가면은요, 그 서류 돌려막기를 잘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원래 정확히 말하면 BL이라는 원본 용지가 있고요, CWAB라는 원본 용지가 있고, 복합운송 서류라는 원본 용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WAB를 출력한다라고 하면 원본 용지를 프린트에 꼽은 다음에 거기서 출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영세한 데는요, 그 선화증권 양식 하나밖에 없어요. CWAB를 달라고 하면 뭐예요? BL 용지로 출력이 된 다음에 도장 찍어줍니다. 오늘부터 이것은 CWAB. 그래서 UCP에 적혀 있잖아요. 운송서류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명칭이 뭐가 든 건 그 기능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죠. 나는 분명 복합운송 증권을 끊어달라고 했는데 왜 출력되는 건 BL. 하지만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배로 가다 비행기로 간다고 적혀 있죠. 그럼 BL이라고 적혀 있지만 운송서류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복합운송 서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류 하나를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영세한 포워더한테 과연 통과선화증권 양식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사는, 잘 보세요. 우리나라 선사는 양식이 있다라고 해요. 과연 싱가포르를 경유했다라고 적어줄까요? 귀찮은데? 우리나라 무조건 친사람주의예요. 사람이 편해야 돼요. 이거 번거롭게 적을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양식이 없거나 적기 귀찮거나 이러한 이유로 뭐예요? 선적항 유럽, 양육항 한국으로 이것만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세관에서 이제 그 서류를 봤을 때 뭐예요? 뭔가 어딘가 들려왔을 것 같긴 한데 지리적인 이유로 운송서류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선적항, 양육항.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관이 지금 뭐예요? 이거 다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자, FTA는 뭐가 중요해요? 사후 검증이 다 중요하죠. 사후 검증에서 다 털린 거예요. 왜요? 분명히 요 나라나 홍콩을 들렸다 왔는데 직접 운송이라고 구라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자들이 뭐예요? 관세 혜택 받은 거 있죠?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다 뱉어내게 됐습니다. 아주 난리가 나게. 이게 FTA 협정 발효되고 몇 년 후에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럼 수입자도 억울하겠죠. 수입자 입장에서 뭐예요? 요 나라를 들렸다 온 건 당연히 지리적인 이유로 단순 경유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애초에 운송인이 통과선화증권만 발행해줬으면, 즉 운송설에 그 사항만 표기해줬으면 뭐예요? 지리적인 이유로 직접 운송에 예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들이 귀찮다고, 혹은 그 원본 용지가, 그 운송서류 용지가 양식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누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관세청이나 세관 입장에서 뭐예요? 어찌됐건 수입자가 잘못했죠. 운송이 어찌됐건 수입자가 그렇게 신고를 했잖아요. 직접 운송했다라고, 맞죠? 그래서 수입자는 관세를 다 추징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까? 운송인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합니다. 운송인이 이길까요, 질까요? 그럼 운송인이요, 미안합니다, 제가 뭐 중간에 이거를 경유항이라고 표기했어야 돼 누락했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이면약관이거든. 우리는 무적의 이면약관. 선화증권 이면약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환적을 하는 건 운송인의 재량이며 환적을 하더라도 표기하지 않겠다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자, 10페이지입니다. 환적 및 개반 운송 잘 보세요. 운송인은 화물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화주에게 통보 없이 다른 선박, 부선 또는 기타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자유가 있다. 운송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물을 어느 항구 또는 어느 환적지에 양할 수 있다. 또한 그 화물을 수상 또는 육상에 보관할 수 있으며 그 화물을 어떠한 운송수단으로도 개반 운송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운송인한테는 환적을 할 재량권이 있으니까 표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면책조항이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요게 인정이 된 시점에 뭐예요? 운송인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운송인은 여기에 위과요?
그냥 기재를 안 했을 뿐이죠. 누락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요. 요 정도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싱가포르를 경유했다라는 거, 표기한 것과 안 한 것이 운송인의 책임에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거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게 아니다, 편의를 위한 것이다. 요쯤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자들 굉장히 화나죠. 뭐 그래서 어찌됐건 요즘은 이제 그 통과선화증권 잘 발행이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건요. 요런 상황에 있어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그럼 요런 이제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요런 조항 있죠. 요런 조항을 은행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은행은 상관없죠. 은행은 니들이 환적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 운송 서류마다 환적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환적이 금지돼도 수리한다라. 이 정도만 있는 거죠. 요 조항 자체는요, 사실 은행이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은행이 신경 써야 되는 거냐, 실제 환적이 발생했는지 발생되지 않았는지, 맞죠? 그것을 서류상으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운송인이 환적을 하든 말든 표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왜냐면 은행은 실제 그 물품에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맞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UCP에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재한 선언권의 조항 있죠. 요 이면 약관이요. 이건 무시한다. 그러니까 은행은요, 요 조항을 가지고 환적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UCP에 나와 있는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재한 선화증권의 조항을 무시한다라는 게 요 조항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 약관을.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환적을 했는지 여부, 팩트가 중요한 것이지 운송인이 재량권을 갖고 있네 없네는 은행이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겁니다.